좋아요, 구독.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해 보겠습니다. 남양유업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잡음이 조금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송이 정식으로 대법원 심리에 들어가게 되면서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최대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이 남양유업 사실은 이 가족 리스크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불가리스 과대 광고 그러면서 주가 조작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여기에 사실은 국민 정서가 안 그래도 좋지 않았었는데 소송까지 이 경영권의 이 한앤코와 이 홍 회장 간의 이 소송까지 굉장히 많은 악재를 계속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남양유업 같은 경우는 2021년이었죠. 불가리스 과대 광고.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에 이게 뭐 코로나에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이 이슈가 있었고 주가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 남양유업에서의 경영권 지분 53.08%를 한앤코에 3,107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주당 82만 원인데요. 지금보다 약간 2배 정도 높은 그런 금액에 매각을 했는데 사실 남양유업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도 있지만 뭐 경영권 프리미엄뿐만이 아니라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도 유명했죠. 그러면서 뭐 가격이 비싼지 싼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 기사들도 많이 나오면서 이 여러 가지 논란들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사실은 21년 5월에 이 홍원식 회장과 한앤컴퍼니와 계약한 이 계약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았었는데 그 뉴스들을 모두 사실은 뒤엎을 만큼 큰 뉴스가 또 나왔죠. 이 9월에 합의사항 미이행 등을 이유로 이 홍 회장 측에서는 계약 해제를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앤컴퍼니는 홍 회장 측의 주식 양도를 요구하는 본안 소송이 제기가 됐고요. 1심과 2심에서는 지난해 9월 그리고 이 올해 2월 1심과 2심이 있었는데 모두 한앤컴퍼니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죠. 이 대법원 민사 2부에서는 남양유업 주식 양도 소송에 대한 심리 불속행 기간이 지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심리 불속행이라는 부분들을 살펴본다라면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이 대법원이 상고 사건을 추가 심리 없이 기각한다라는 거거든요.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심리 불속행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대법원이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 이 문제가 있죠.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 그러면 우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통 1심과 2심에 나온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굉장히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보겠다라는 얘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들도 사실 한앤컴퍼니가 1심, 2심 모두 이겼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한인컴퍼니로 잘 넘어갈 거다라고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 이 대법원이 심리 불속행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 더 커졌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영권에 대한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감이 상당히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정도까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불확실성은 좀 길게 장기간 동안 좀 남아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우선적으로 실적을 본다라면은 또 하나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는 있는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계속적으로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우려감은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 실적은 조금씩 더 나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송도 장기화되고 있고 주가도 급락하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많이 불안하실 텐데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도망가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악재의 장기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도망가시는 전략을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기업 본연의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 한앤컴퍼니에서 이 매수할 때 매수 단가가 80만 원이 넘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주가보다 2배가 넘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PBR이 약 한 0.5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높으나 한 40만 원 정도면 충분히 매력적인 주가다. PBR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자산 가치가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접근을 해봐도 좋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40만 원, 손절 가격은 50만 원, 목표 가격은 46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50만 원이고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손절 가격은 36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유업에 대해서 일단은 도망가자라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살펴드리면요. 다시 매수를 하신다면 40만 원 선에서 해보시고 이때 목표 주가는 50만 원, 손절 라인 36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도 구조해 보겠습니다. 동원금속을 구조를 해볼 텐데요. 현대차그룹의 오랜 협력사로 범퍼 등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현대차의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주가도 호조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빠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네, 사실 오늘 장에서 빠지는 이유는 거의 한 가지다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오늘 장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코스피에서 하락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섹터가 운수장비였죠. 현대차, 기아 모두 하락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주들도 다 같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원금속도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프레임을 만든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자동차 도어 프레임, 그러니까 문에 있는 이런 이 금속으로 된 프레임류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프레임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용 배터리 프레임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프레임에 대한 이 차별화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현대차 그룹에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우선은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이유부터 살펴본다라면은 전기차 배터리 프레임도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에 있어서의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미국 조지아주 공장이 조기 가동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공사 마무리가 25년도 상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24년도 10월로 공사를 조기 마감하면서 조기 가동을 한다. 그러면 동원금속에 대한 매출과 이익단은 훨씬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제기가 되면서 5월부터 주가가 좀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한 1,000원 정도에서 움직였었던 주가가 장중 고점 4,000원까지도 갔었고 지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3,000원이 넘어 있는 그런 주가입니다.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가지고 있고 실제적으로도 숫자로도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액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숫자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분명히 주가에 대한 상승은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오늘 하락은 이유를 만약에 찾아본다라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원금속 주가 위치가 많이 높아진 만큼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사실 분명히 회사가 좋아지고 있는 거 맞고요. 금년은 작년보다도 매출액과 이익단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선은 지금 당장은 조금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가격보다도 더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도망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중장기적으로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3,000원, 3,000원이 21선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다시 재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 하에 매수 가격은 3,000원, 손절 가격은 2,700원, 목표 가격은 4,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원금속에 대해서는 도망가자라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시 매수를 하신다면 3,000원 선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이 2,700원, 목표 주가 4,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종목도 구조해 보겠습니다. 대우건설을 구조해 볼 텐데요. 폴란드 건설협회와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도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다시 또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다고 봐야 할까요? 네, 우선 사실 건설주들이 요즘에 좀 등락이 좀 심하죠. 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얼마 전에는 GS건설 사태가 나면서 건설주들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들도 있고 분명히 대우건설 시가총액이 오늘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1조 7,800억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전일은 9.82% 상승했고요. 오늘은 8.84%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등락의 폭이 시가총액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심한 그런 상황인데요. 우선은 좋은 분위기를 찾아본다라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 기대감에 건설주들에 대한 투심은 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부분들을 좀 찾아본다라면은
건설주들 최근에 국내 건설 경기가 매우 좋지 않죠. 그러면서 건설주들에도 실적이 악화되는 거 아니냐, 이 빨간불이 많이 켜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대우건설을 찾아본다라면 대우건설은 국내의 악화된 건설을 비주택 부문에 대한 약진으로, 특히 해외의 비주택 부문에 대한 약진으로 이 부분을 모두 다 만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거점 국가들 뭐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있겠지만 뭐 나이지리아라든지 리비아라든지 그리고 뭐 이라크라든지 이런 해외 수주에 대한 거점 국가들에 있어서의 이런 수주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여기에서의 매출액이 다른 건설주들에 비해서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수주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내 이 원전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전에 대해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외 신규 원전 수주를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점. 연내 국내에서 신한울 이 3, 4호기 시공 컨소시엄 입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뭐 우크라이나도 그렇고요. 폴란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폴란드라든지 다른 그 외의 국가에서도 강점을 가질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에는 지금 자리도 뭐 충분히 좀 매력적인 자리다. 이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실적이 올라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주가 좀 흔들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이 건설주들 같은 경우 버티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락이 좀 깊은 부분들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향후에 대한 부분들 봤을 때 지금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진 자리다라는 분명히 판단하에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버티는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이 손절 가격은 4,600원 손절 가격은 4,000원, 목표 가격은 4,6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